안녕하십니까. 주요 국내외 뉴스를 통해서 주식 투자의 포인트를 살펴봅니다. 크로스체크 이데일리 이정훈입니다. 오늘 어떤 기사를 준비했는지 제목부터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중국 제조 PMI 지수 관련된 내용이고요. 동시에 한국의 2월 산업 동향도 발표됐는데요. 관련된 내용들 지표를 통해서 두 나라의 경기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기업들 회사채 시장이 어렵다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은행 대출을 많이 기업들도 받고 있다라는 얘기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시겠고요. 최근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식품주에 대한 얘기들 함께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기사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은 작항이라고요. 중국 재정부, 우리로 따지면 기획재정부죠. 기획재정부의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소 소장을 맡았던 분인데요.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놓고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관련된 내용 또 어제 실제 나온 3월 제조 PMI 지수를 같이 비교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작항 소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일시적 충격을 겪은 이후에 충격 자체는 단기적이다. 짧게 끝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중국 경제는 의미 있는 V자 반등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표가 회복되는 시기가 언제냐? 2분기. 지금 2분기에 오늘부터 들어갔죠. 4월부터 6월 사이에 지표를 통해서 중국 경제가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 첫 번째 신호탄으로 어제 발표됐던 중국의 여기 한번 보시죠.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 제조업 PMI 지수,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요.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들, 500대 기업들의 구매 관리자들을 통해서 회사 공장 매니저죠. 공장 매니저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지금 생산량, 지금 현재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생산량이 어떠냐, 또 판매하는 수주량은 어떠냐, 판매량은 어떠냐, 향후의 계약 물량은 어떠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요. 기업인들, 제조업체에 있는 기업인들이 느끼는 지금 현재 제조업의 경기를 숫자로 나타낸 게 바로 제조업 PMI 지수라고 얘기하는데요. 50 기준선은 50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개 기업을 설문조사했다 그러면 50개 기업 이상이 평균보다 높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경기가 확장될 것이다라고 전망할 수 있고요. 50보다 숫자가 낮을 경우에는 앞으로 경기가 꺾일 것이다. 수축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지금 중국 제조 PMI 지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쭉 49에서 50선, 그러니까 기준선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횡보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1년 가까이 그랬죠. 2019년 1월부터 큰 움직임 없이 계속 수평선을 긋다가 갑자기 여기 꺾이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지난 2월이었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35.7까지 빠졌습니다. 중국 제조 PMI 지수가 말씀대로 50이 기준인데 50이 넘어가야 경기가 확장되는 건데 무려 35.7까지 빠지면서 중국 경제가 가파르게 꺾이고 있다는 걸 이 숫자로 보여줬는데요. 지난 3월 수치를 보니까 갑자기 50.2로 이 기준선을 넘어서는 숫자까지 회복됐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44.8 정도를 전망을 했었는데요. 시장이 예상하는 전망치보다 훨씬 좋게 숫자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음모론을 좋아하는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빠르게 무리하게 공장을 돌리면서 이 숫자를 약간 조작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쪽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세 자체는 회복되는 국면으로 살아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작항 소장이 얘기한 대로 중국 경제는 이렇게 V자, 중국 제조업 경기는 V자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추가로 발표될 서비스업, 그러니까 비제조업이죠. 서비스업이라고 얘기하는 비제조업 PMI 지수도 봐야 되겠지만 이런 대면 접촉이 필요한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제조업에 비해서는 이렇게 가파른 반등을 보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비제조업, 서비스업 역시 회복세를 보이는 양상으로 갈 것이다 라는 점에서 이 작항 소장이 얘기한 중국 경제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갖게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작항 소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유럽,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는 유럽과 미국 쪽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생산 차질이 발생하겠지만 중국에서의 회복세가 이 부분에 다 만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회복의 청신호를 이 3월 제조업 PMI 지수가 밝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어제 2월 산업동향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숫자가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 그래프를 한번 통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전 산업 생산이란 말은 모든 산업,
매를 총괄하는 부분인데요. 이 파란색을 보시면 꺾이는 모습이 완연하게 보이죠. 지난 2월에 3.5% 산업 생산이 줄어들었다라는 거고요. 그 주요 산업별로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건설 기성, 건설 기존에 수주한 건설 그 물량인데요. 3.4%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건설 경기 좋지 않다라는 거죠. 또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앞으로의 경기를 반영해주는 일종의 선행 지표인데요. 가파르게 꺾였다가 약간 살아나지만 여전히 5% 가까운 감소세를 보이고 있더라.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다음 이제 소비 경기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는 설비 투자에 비해서는 덜 꺾였지만 여전히 밑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양상. 지금 6% 정도 2월에 감소했다. 소비도 좋지 않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좋지 않고 건설도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산업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아래에 보시면 경기 동행 지수. 지금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밑으로 꺾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또 경기 선행 지수는 향후 6개월의 경기를 나타내는데요. 꺾이는 모습은 아니지만 여전히 횡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썩 좋지 않은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좀 감안해야 될 부분들은 생산과 소비가 9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하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코로나 사태 1월 20일에 지금 우리나라는 첫 확진자가 나왔고요. 첫 확진자가 나온 기준으로 보면 중국에 비해서 한 달 반 정도의 지금 그 후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 달 반이나 2달쯤 지나면 지표 회복이 완연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어제 발표된 통계청 지표가 2월 산업 동향이니까 앞으로 4월이나 5월 산업 동향을 보면 본격적인 지표상의 회복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좀 중국 지표가 우리나라 지표 향후 지표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라는 점에서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오늘 3월 수출입 동향, 우리나라 산업 수출 3월 수출 동향이 발표됐는데요. 본격적으로 수출 지표가 꺾이기 시작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지표가 수출 지표가 많이 꺾인다 하더라도 중국의 지표를 감안해서 이 자체가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감안하셔서 지표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 중국 증시는 여러 나라 증시 가운데 가장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지금 재정 적자를 감내하고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의지로 역대 세 번째 지난 1998년 또 2007년 두 차례의 금융위기 이후에 역대 세 번째로 지금 특별국채를 발행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두 차례 특별국채를 발행한 이후 중국 증시는 강세장으로 돌아섰는데요. 그런 면에서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부분이다라는 점에서 중국 증시에 대한 포지션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우리나라 지표도 좋지 않지만 중국과의 시차를 감안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 없고 향후에 개선 가능성을 살펴보는 그런 어떤 관점도 동시에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실 텐데요. 다음 뉴스는 대기업들의 돈가뭄이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사를 한번 살펴보시죠. 국내 4대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이 4개의 은행을 조사했더니 지난 3월에 대기업 대출이 71조 원을 넘어섰다. 지금 한 달 만에 무려 7조 9,780억, 8조 원 가까운 대기업 대출이 늘어났다라는 건데요. 우리 기업들이 자금을 빌리는 방식 세 가지를 얘기를 들었었죠.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자금을 빌리는 방법이 있고요.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자금을 빌리는 방법은 주식시장에서 IPO라든지 증자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주식으로 돈을 빌리는 방식이 있고요. 회사채를 채권을 찍어서 돈을 빌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고루 이런 방식을 활용하는데요. 대기업들은 대부분 회사채를 찍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택한다. 대개 한 70에서 80%의 대기업들이 회사채를 찍어서 그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용 등급이 굉장히 양호한 투자 적격 등급의 회사채 금리가 한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은 1%도 못 미치는 금리를 주기 때문에 은행 금리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죠. 은행에서 굳이 높은 금리를 주고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대기업들은 회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을 이용하는데 대기업들이 은행 대출을 많이 갑자기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가파르게 좀 은행 대출이 늘어나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럼 대기업들이 왜 이렇게 회사채를 안 찍고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빌리느냐.
일정 대기업들은 자금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은 대기업이 있을 수 있고요. 단기 유동성 압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미래를 대비해서 현금을 좀 미리 확보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회사채 금리가 위로 좀 올라가면서 약간 좀 부실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회사채를 찍어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라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회사채를 찍기 어렵다 보니까 은행 대출로라도 일단 현금을 확보하고 보자라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보시면 이 기사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은행권의 자금 압박을 느낄 정도로 대기업들이 많은 돈을 은행에서 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은행의 자금 확보도 비상이다라는 건데요. 은행은 LCR이라고요. 유동성 비율을 규제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외화에 대해서, 달러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원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원화의 LCR은 100%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원화 자금의 100% 이상은 현금으로 언제든 유동화시킬 수 있는 자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즉 오랫동안 묶여있는 대출을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100% 이상 100%까지는 은행 대출이 안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2월 말에서 3월 말로 갈수록 은행들의 LCR, 원화 LCR이 거의 100 근처까지 내려와 있죠. 추가로 기업들의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한도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100 이상은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은행이 풀 수 있는 그 돈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은행이 더 이상 기업들에게, 대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빨리 그 경로인 회사채 시장이 빨리 좀 경색이 풀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한국은행의 회사채 직매입이라든지 이런 대책들이 추가로 나와줘야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회사채 금리, CP 금리의 향후 동향을 살펴보시면서 기업들의 돈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간단히 보실 텐데요. 최근 강세를 보이는 식품주 얘기입니다. 일주일 새 주요 식품주들의 주가가 많이 뛰고 있는 양상 확인할 수 있죠. 집에 있는 기간이 굉장히 늘면서 최근에 확진자라는 이런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집에서 먹는 밥이 굉장히 밥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간편식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해외에서의 사재기 열풍이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면서 국내 라면이라든지 이런 간편식들에 대한 수요가 해외에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게 실적 개선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거죠. 1분기 주요 식품주들의 영업이익은 많게는 30%, 적게는 한 자릿수 정도의 영업이익 증가가 기대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그동안 주가가 많이 뛰었지만 시세가 살아있는, 또 펀더멘탈이 살아있는 식품주 앞으로 주가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중 확대 전략을 좀 적극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뉴욕 증시는 계속 아래 위로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찾고 있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주식을 사야 될 시점이다. 다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하면서 전체적인 포션을 조금 적절하게 현금과 주식을 나눠 가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훈이었습니다.